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서 네. 본인이 이제 살고 있는 거주지나 사업장에서 음.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가 등기로 오거나 방문해서 이렇게 받게 되면 네. 보통 반응들이 어떠신가요? 사실 굉장히 많이 놀라시죠. 네. 예. 사실 일반적인 우편물만 받아보셔도 놀라시는 경우가 많은데, 국세청에서 왔는데 더더군다나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다라 그러면 사실 굉장히 많이 놀라십니다. 예. 그러면 그 통지서를 받고 나서 네. 이제 막 여기저기 이제 문의를 하고 하겠죠. 네. 요즘에는 이제 뭐 챗GPT한테도 물어보고 하신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현명할까요? 네. 일단은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보면 그 통지서 내에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일단 잘 읽어보시고 파악을 하시는 게 우선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지, 즉 어떤 세금을 조사를 받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조사가 선정된 사유에 대해서도 기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어느 기간을 내가 조사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받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에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이 통지서 내에 다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내용 파악을 꼼꼼히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보면은 통지서에 모든 정보들이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세무조사라고 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통합조사도 있고, 네. 증여세 조사도 있고, 네. 차명계좌도 있고, 뭐 다양한데, 유형별로 좀 뭐가 좀 다를까요? 일단은 사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정기조사랑 비정기조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정기는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선정된 조사라고 보시면 되고, 비정기조사는 어떤 특정한 사유 때문에 비정기 성격으로 선정이 됐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입장에서는 뭐 개인 사업자가 있을 수도 있고, 법인 사업자가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개인 사업자에 해당한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개인 통합 조사 이렇게 또 조사로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법인 사업자면 법인 통합 조사 이렇게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 조사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인데, 가끔은 이제 부가가치세 세목 조사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사마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건데, 그러면 사업을 하시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조사를 받게 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시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을 하는 분들에 비해서는 조사를 받을 그런 경우가 확률적으로 낮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받는 상황이 생긴다고 한다 그러면, 요즘에 이제 뭐 부동산 취득하면은 전수조사하겠다 이런 것도 많이 기사화 됐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부동산을 샀더니 그 자금 원천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금 출처 조사, 증여세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했을 때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신고 이후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또 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실 수 있고, 그리고 또 부동산이나 이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자산을 파는 경우가 생기시는데, 그러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고 그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로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실 수 있어요. 그 조사를 이제 받게 되면 보통 네. 한 달에서 한 달 이상이란 말이죠. 그쵸. 상속세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석 달 이상도 갑니다만, 이럴,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은 세무조사를 받는 상황에 있어서, 세무조사 팀에서 요청하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해서 실질적인 뭐 문서라든지 이런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로서 소명을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그게 아닌 뭐 감정에 호소한다든지, 뭐 아니면 그냥 시간만 끌고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거는 반드시 피하셔야 될 부분이고,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소명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근거를 명확하게 제출하는 그런 근거 하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세무 관청에서는, 세무 당국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주장을 할 건 주장을 하고, 그리고 오해에 대해서는 좀 풀어야 된다. 뭐 이런 네. 부분들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조사 기간 동안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할 텐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